만약 당신이 지금 신을 넘긴 나이에도 식탁에서 여전히 같은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단한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가난을 보았고 번영도 보았습니다. 사람의 흥망성쇠를 수없이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재물 운은 결코 갑자기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조용히 아주 사소한 습관 속에서 스스로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가장 자주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식탁입니다. 사람들은 돈은 바깥에서 벌어온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시장에서,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머무는 자리는 언제나 집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밥을 먹는 자리, 식탁은 한 집안의 기운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말, 표정, 태도는 그 집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나는 이것을 학문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평생 사람을 보며 체득했습니다. 오늘 나는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비결도 아닙니다. 단지 식사할 때에 아주 작은 두 가지 습관이 어떻게 사람의 재물길을 막아버리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하지만 나처럼 오래 살다 보면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첫째는 밥을 먹는 동안 분노와 불평을 입에 올리는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억울함,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말이 밥숟가락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 순간 음식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독과 함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가난할 이유가 없는데도 늘 돈이 모이지 않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막힙니다. 그런 집의 공통점은 식탁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 쉼이 아니라 긴장이고 위로가 아니라 신문입니다. 그런 집에는 재물이 잠시 들어왔다가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둘째는 음식 앞에서 감사함을 잃어버린 태도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급하게 먹고 귀찮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씹고 삼킵니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이 먼저 굳고 누가 준비했는지 생각하기보다 부족한 점부터 찾습니다. 남기는 것이 당연해지고 버리는 것에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쌀 한 톨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땀과 시간, 자연의 햇볕과 비가 모여서 식탁 위에 올라옵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태도는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큰 것이 오래 머무를 리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고개를 젓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소리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재물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 상태를 살핍니다. 불평이 많은 곳, 감사가 없는 곳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특히 신을 넘긴 이후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태도에 반응합니다. 같은 능력,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이는 편안해지고 어떤 이는 점점 더 팍팍해집니다. 그 차이는 아주 조용한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식사의 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식탁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말이 많아도 따뜻합니까? 아니면 조용해도 차갑습니까?
밥을 먹으며 감사보다 불만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왜 이런 습관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조용히 고쳐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재물의 문제를 능력이나 운으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공부를 덜해서 기회를 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타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느낀 것은 재물의 흐름에는 언제나 생활의 태도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먹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생각보다 훨씬 뿌리가 깊습니다. 왜 하필 식사 시간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사는 하루 중 가장 반복적이면서도 가장 무방비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꾸미지도 않습니다. 그날의 기분, 그동안 쌓인 마음,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식탁은 한 사람의 삶을 축소해 놓은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사 중에 분노와 불평을 쏟아내는 습관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대부분은 억울함에서 나옵니다. 사회에서 참고 견딘 말들, 집 밖에서는 삼킨 감정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풀어내는 장소와 방식입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식탁이 감정의 배출구가 되면 그 집의 하루는 늘 무겁게 시작되고 무겁게 끝납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선배 학자를 자주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분은 아니었지만 늘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이유를 묻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밥 먹는 자리에서는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날 있었던 일은 밥이 다 끝난 뒤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집에서는 식사가 쉼이 없고 말수가 적어도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늘 바쁘고 능력도 뛰어난데도 이상하게 삶이 거칠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식탁에서조차 마음을 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계산을 하고 비교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내일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그런 식사는 몸만 채우고 마음은 더 비워버립니다. 두 번째 습관인 감사 없는 식사는 사실 현대에 들어 더욱 흔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가 되면서 음식은 귀한 존재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도 고마움보다는 기대가 먼저 생깁니다.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이 나오고 실망은 곧 불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형성된 태도는 식사 시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 전체로 번집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늘 부족함을 먼저 봅니다. 부족함을 보는 눈은 만족을 잃게 만들고 만족을 잃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재물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다루는 마음의 문제라는 말을 나는 자주 떠올립니다. 많이 가져도 불안한 사람과 많지 않아도 안정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른들은 예전부터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단지 예절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먹는 법, 남기지 않는 법, 함께 먹는 사람을 배려하는 법, 이런 것들은 모두 재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 보이지만 결국 삶을 지탱하는 근육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피로, 반복된 좌절,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서서히 굳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삶의 흐름을 좁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습관이 재물의 길을 막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신이나 옛사람들의 말로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연결고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인생의 흐름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해보려 합니다. 이쯤에서 잠시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내 삶에는 어떤 장면이 겹쳐 보이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걸린다는 것은 이미 어딘가에서 피로와 허기를 느끼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견디며 살아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말없이 참아온 시간이 길어집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몰랐던 감정들이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 자식과의 거리감, 부부 사이에 쌓인 말들,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반겨주지 않는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마음 한편에 쌓이면 사람은 점점 날이 서게 됩니다. 그날 선 마음은 대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풀어집니다. 집안 그리고 식탁입니다. 밖에서는 참았던 말을 집에서는 쉽게 내뱉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본인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날카로운 말투가 일상이 됩니다. 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홀로 견뎌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사람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식탁에서의 불편함은 가족 관계를 경직시키고 그 긴장은 다시 개인의 마음을 더 메마르게 만듭니다. 마음이 메마르면 여유가 사라지고 여유가 사라지면 판단이 급해집니다. 급한 판단은 실수를 낳고 실수는 재물의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원인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감사함을 잃어버린 식사는 종종 깊은 외로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있지만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래서 사람은 음식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빨리 먹고 끝내야 합니다. 음식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와 겹칩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버티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라기보다 허기를 채우려는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니 무언가로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채워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온기입니다. 밥 한 끼를 대하는 태도 속에는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식탁에서 자주 상처를 주는 말이 오가는 집은 결국 모두가 지칩니다. 누군가는 말수를 줄이고 누군가는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긴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단절입니다. 단절된 관계 속에서 재물은 의미를 잃습니다. 함께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나눌 때 힘을 가지지 쌓아둘 때 사람을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들어 돈 걱정보다 사람이 더 멀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집안에서 웃는 얼굴을 본 지가 언제인지 말입니다. 재물의 부족보다 더 깊은 고통은 마음을 놓을 자리가 없다는 데서 옵니다.
식탁은 원래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 말입니다. 중년의 삶이 힘든 이유는 체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버텨온 시간만큼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풀어야 할지 모를 때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반복됩니다. 반복된 작은 실수들이 모여 어느새 삶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생기면 변화의 여지도 함께 생깁니다. 식탁에서의 작은 태도 변화는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에서는 그 위로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생은 여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크게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식탁에서의 변화는 조용하지만은 오래갑니다. 나는 이것을 수많은 삶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시간을 문제 해결의 자리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으며 그날의 불만을 정리하려 합니다. 자식의 태도, 배우자의 말, 직장에서 있었던 억울한 일들을 꺼내놓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식탁은 판단과 결론의 자리가 아니라 숨을 고르는 자리여야 합니다. 밥을 먹는 동안만이라도 세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마음속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식사가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따뜻한 국을 앞에 두고 날 선말을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온도가 집안의 기운을 좌우합니다. 조용히 먹는 것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깊은 배려가 됩니다. 두 번째로 바꿔야 할 것은 음식을 대하는 속도입니다. 급하게 먹는 습관은 단순히 소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늘 쫓기듯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천천히 씹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최소한의 존중을 자신에게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 아주 짧은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밥상을 한번 바라보고 오늘도 먹을 수 있음에 대해 마음속으로만이라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기지 않는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담지 않고 먹을 만큼만 덜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욕심을 조절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재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식탁에서 피해야 할 말들도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 단정하는 말, 상대를 작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순간의 감정은 풀어줄지 모르지만 관계를 마르게 만듭니다. 관계가 마르면 집안의 공기도 함께 마릅니다. 재물은 그런 공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머물러도 금세 떠납니다. 반대로 식탁에서 자주 건네야 할 것은 질문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관심의 질문입니다. 오늘 어땠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괜찮았는지 묻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혹시 식탁에서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바로 맞서지 않아도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상황을 키울 뿐입니다.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한번 고른 뒤에
조용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밥을 먹는 시간이라고, 이 말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삶의 중심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속도를 줄이는 연습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식탁은 그 연습을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하루 3번 혹은 하루 1번이라도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이 줄어들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식사가 끝난 뒤에 피로감도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는 곧 삶 전체로 번집니다. 판단이 느려지고 선택이 신중해지며 불필요한 손실이 줄어듭니다. 재물의 흐름은 이렇게 서서히 회복됩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인생을 바꾸는데 큰 결심은 필요 없다고. 다만 매일 반복되는 한 장면을 조금 다르게 대하면 된다고. 식탁에서의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아마 마음 한쪽이 조용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리며 조금은 씁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나는 재물에 대해 오래 생각해 왔지만 한 번도 그것을 숫자로만 본 적은 없습니다. 재물은 언제나 사람의 삶을 비추는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마음이 바쁘면은 재물도 바쁘게 흘러가고 마음이 거칠면은 재물도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은 재물은 비록 많지 않아도 오래 머뭅니다. 식탁은 그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혹은 하루의 시작에서 사람은 그날의 태도를 그대로 밥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해왔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식탁을 돌아보라고. 거창한 결심보다 숟가락을 드는 방식 하나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2가지 작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불평과 분노를 쌓는 것, 그리고 음식 앞에서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것. 이 2가지는 너무 흔해서 문제로 느껴지지 않지만은 오래 쌓이면은 삶의 흐름을 서서히 막아버립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쌓여 숨을 막듯이 말입니다. 반대로 2가지 작은 태도도 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만이라도 말을 아끼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눈앞에 한 끼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일상의 태도입니다. 쉰을 넘기면 인생은 더 이상 경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가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장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식탁도 그중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밥을 먹는 시간이 늘 필요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에라도 괜찮습니다. 식탁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줄이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증명해야 할 가치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저 살아있음에 머무는 시간으로 두면 됩니다. 재물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상태를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불안한 사람에게는 불안을 키워주고 조급한 사람에게는 조급함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정된 사람에게는 크지 않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여유를 허락합니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식탁에서의 평온은 집안 전체로 퍼집니다. 집안의 평온은 사람의 선택을 바꿉니다. 선택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삶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물 이야기를 하면서도 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흐름은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큰 결심이나 선언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장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뒤 당신의 식탁에 잠시라도 고요가 깃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다시 삶과 연결될 것입니다. 재물도 사람도 마음도 그 연결 위에서 움직입니다. 신 이후의 삶은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깊이는 언제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